뉴욕주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기록에 접근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LA의 난임치료센터를 통해 체외 수정을 한 부부에게서 인종이 다른 아기를 출산해 이들 부부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올해 첫 허리케인 시즌을 알리는 폭풍 베리호가 북상 중입니다. 인구조사에 시민권을 묻는 문항이 추가되면 400만 명이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DMV가 갖고 있는 주민들의 정보가 불체자 체포에 이용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뉴욕주 의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탈루가 실제로 있었는지 살펴볼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에 통과된 새 법안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아무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에 접근하려고 시도했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세금에 대해 IRS가 조사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뉴욕주 의회가 뉴욕주 세금에 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새 법안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의 수년간에 걸친 뉴욕주 세금 보고에 대한 내용이 곧 공개될 예정이어서 세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대통령이 취임한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전에 세금 납부 공개라는 관례를 이어져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만은 자신의 세금 보고 내역을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세금 내역을 의회가 열람할 수 있게 한 새로운 법 제정으로 대통령인 트럼프 역시 더 이상 자신의 세금 내역을 비밀로만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수년간에 걸친 세금 포탈 여부가 곧 밝혀질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네, 체외 수정을 통해 임신했지만 시술 오류로 인종이 다른 남의 아기들을 출산한 퀸즈 플러싱의 아시안 부부가 난임치료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7일 뉴욕포스트는 원고인 아시안 부부가 캘리포니아 소재 CHA 난임치료센터의 의료 시술 오류에 따른 영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HA 난임치료센터는 75년 전 설립된 LA 지역 전문 병원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2012년 결혼한 이 부부는 지난해 여름 이 센터의 난임치료 서비스를 통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센터 측은 쌍둥이 여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진단했지만 산모는 지난 3월 뉴욕에서 아시안 인종이 아닌 쌍둥이 남아를 출산했습니다. 또한 유전자 테스트 결과 두 아기 모두 각기 다른 부부의 아이로 밝혀졌습니다. 이 부부가 작년부터 시술에 사용한 비용은 병원비와 각종 약값, 시험비용, 여행비용 등을 포함해 총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현재 두 남아는 각각 본인들의 생물학적 부모들에게 인계된 상태입니다. 미국 남동부 멕시코만 연안으로 열대성 폭풍 베리가 발달해 북상하고 있다고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가 8일 예보했습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절기상으로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됐지만 올해 들어 아직까지는 강력한 허리케인이나 열대성 폭풍이 몰아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 일간 USA 투데이는 몇 주간의 조용한 시기가 지나고 바야흐로 열대성 폭풍이 멕시코만 북동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허리케인 플로렌스, 마이클 등이 미 동남부 해안에 상륙해 상당한 피해를 낳았습니다. 허리케인 센터는 앞으로 5일 안에 열대성 폭풍이 발생할 확률이 80%에 달한다면서 텍사스 해안부터 플로리다 서부 해안까지 폭풍의 진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국은 올해 발생하는 열대성 폭풍 15개 중
2개 내지 4개가 카테고리 3등급 이상 메이저 허리케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업체 웨더 예보관 라이언 모에는 이번 폭풍이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수 있으며 멕시코만의 해수 온도가 섭씨 27도 이상이면 메이저 허리케인이 발생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조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플로리다주 재난관리 당국은 서부 해안도시 일대에 모래주머니를 쌓아 방제 작업을 하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2020 인구 센서스 조사 과정에서 센서스 질문지에 시민권 취득 문항이 포함되면 미국 내 총 인구 3억 3천만 명 중에 400만 명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최근 미 전역 센서스 참가 예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연방 법무부는 지금까지 센서스 소송을 담당한 변호인단을 민권국과 소비자보호국 변호인단으로 새로 구성하고 시민권 문항 추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상무부가 시민권 문항 추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서자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막기 위한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지난 5일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부가 센서스 질문지 인쇄를 정해진 날짜인 6월 30일 이후로 지연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질문지 인쇄 지연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공포를 확산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민서비스국의 켄 쿠치넬리 국장은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이 포함될 것이 확실하다고 밝히고 있어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교통국 DMV의 운전면허증 발급에 사용된 사진이 본인의 동의 없이 유출돼 연방수사국 FBI와 이민세관단속국 IC가 불체자의 안면인식 조회에 활용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조지타운 대학 조사 결과 미국 각주 차량 운전국에 등록된 6억 4,100만 건의 사진이 FBI와 IC의 안면 인식 조회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소환장이나 법원 명령이 없어도 FBI에서 현장 확보 사진을 DMV에 보내 조회를 요청하면 DMV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일치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FBI는 범죄 용의자뿐 아니라 피해자, 목격자, 사망자는 물론 무고한 구경꾼들까지 추적하기도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덧붙였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많은 뉴욕과 캘리포니아주는 불법 체류 주민들의 인적 사항이 DMV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어 IC가 이를 대대적인 불체자 체포 작전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지난 7일 프랑스 여자 월드컵에서 통산 4번째 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두게 되고 성평등이 미국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선근 기자입니다. AP통신은 8일 선수들이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성평등을 위한 아이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자 대표팀이 지난 3월 8일 국제여성의 날을 맞아 미 축구협회가 남녀 대표팀의 임금 불균형 등 조직적인 성차별을 자행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선수들은 직장에서의 성평등 철폐를 위한 아이콘으로 부상했습니다. 사회적 아이콘이 된 선수들은 경기장 밖에서의 역할을 부담스러워하기보다 기꺼이 포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월드컵 우승으로 이들의 목소리에는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인 가운데 각계각층 인사들이 우승을 축하하며 일각에선 이들이 남자 선수와 동일한 임금이 아니 더 많이 받아야 마땅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인 유진 로빈스는 기고문에서 미국 여자축구 대표팀의 훌륭한 선수들은 남자 대표팀과 똑같은 액수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스포츠가 온전히 실력주의에 기반을 둔다는 기준에서 볼 때 남자 대표팀은 지난 7일 골드컵 결승에서 멕시코에 1대0으로 패했으나 여자 대표팀은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전 보는 사람의 숨을 먹게 하는 힘과 정확성
달성으로 4번째 우승을 거뒀다며 이러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한편 팬들도 여자 대표팀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여자 월드컵 결승에서 미국이 우승컵을 거머쥐자 경기장에선 동일 임금을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KBTV 뉴스 황성균입니다. 흑인 인어공주 탄생을 놓고 갑론을박이 거세지자 영화 제작사인 디즈니 측이 캐스팅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입니다. 디즈니 영화사가 가엾고 불행한 영혼들에 보내는 공개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산하 채널 프리폼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렸습니다. 디즈니는 인어공주 원작이 덴마크 동화라는 점을 근거로 흑인 주인공에 반대하는 일부 여론을 겨냥해 덴마크 사람이 흑인일 수 있으니까 덴마크 인어도 흑인일 수 있다며 흑인인 덴마크 사람과 인어가 유전적으로 빨간 머리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은 머리를 가진 흑인 배우 헨리 베일리가 실사 영화 주인공으로 낙점된 것은 원작 애니메이션의 흰 피부의 빨간 머리 인어공주 아리엘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박한 것입니다. 디즈니는 또 베일리가 놀랍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실력이 아주 뛰어나기에 아리엘 역에 캐스팅된 것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애니메이션에 나온 이미지랑 맞지 않는다며 베일리의 캐스팅이 탁월한 선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저런이라고 덧붙이며 글을 끝맺었습니다. 인어공주를 총괄하는 랍 마샬 감독은 베일리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목소리는 물론 정신, 열정, 순수함, 젊음 등을 모두 소유한 드문 인재라며 캐스팅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정부 예산이 전년 대비 2%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카운티 내 주택 소유주는 평균 $10의 재산세 인상이 이뤄집니다. 최근 버겐 카운티 의회는 5억 4,557만 달러 규모의 2019-2020 회계연도 카운티 정부 예산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예산에서 주민 재산세로 사용되는 금액은 약 4억 1,900만 달러로 책정돼 전년보다 재산세가 약 2% 오르게 되면서 버겐 카운티 평균 집값인 46만 6천 달러 가치의 주택을 소유한 주민은 카운티 정부에 1,105달러의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전년보다 약 $10가 늘어나는 겁니다. 한편 카운티 정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건강보험 비용으로 예산 중 24.6%를 차지하는 1,351만 달러를 건강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워싱턴 DC 일대에 8일 오전 약 한두 시간 동안 3에서 6인치의 물폭탄이 쏟아져 도로가 침수되고 항공편 지연과 열차 운행이 잠시 중단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 웨스트윙 근처의 브리핑룸 지하에 자리 잡은 기자실 일부도 한때 침수됐다가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집중호우로 워싱턴 DC의 카날로드가 강처럼 변해버려 차량들이 잠기고 운전자들이 차 위로 올라가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경은 한 남성이 할렘에 있는 게이 전용바 앞에 걸린 동성애 상징 깃발에 불을 지르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용의자가 지난 월요일 새벽 할렘 지역 알비라운지 현관 앞에 걸린 무지개 모양의 깃발을 내려 불을 지르고 도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인근 주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자동차 터리 용의자를 체포하면서 총격까지 가해 과잉 대응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7일 오후 7시쯤 브롱스에서 자동차 터리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 용의자가 경찰이 쏜 총알 2발을 맞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9mm 반자동 권총을 꺼내들고 위협을 가해 발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나던 행인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용의자는 자동차 키를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바람에 창문을 깨고 키를 꺼내려 했을 뿐이라고 증언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월마트와 월그린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약 제품이 전량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약청 FDA에 따르면 뉴욕주 리버헤드에 본사를 둔 알타이르 제약사가 제조한 인공눈물 아이드롭을 지난 3일부터 멸균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자발적으로 전량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알타이르 제약사는 살균되지 않은 제품을 투여했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60만 달러 상당의 야생식물을 불법 채취해 한국으로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한국인이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8일 LA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김봉준 씨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시인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연방검찰은 야생 다육식물 두들레아를 불법 채취해 밀반출을 시도한 혐의로 김 씨 등 한국인 3명을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을 대신할 국가를 찾고 있다고 8일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유학생을 향해 적대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대체지를 찾는 유학생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에 따르면 3월 미국의 중국 유학생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2% 줄었습니다.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감소세입니다. 국가별 영주권 쿼터 상한제 철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전망이어서 한인 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이 크게 뒷걸음질 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연방 하원에 상정된 고급 기술 보유 이민자, 노동자 공정 대우 법안이 오는 11일 또는 12일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이며 초당적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가 확정적입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을 합쳐 모두 311명에 달하고 있어 예정대로 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붙여지면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초대 손님으로는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지역에서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BBMI에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쁘신 두 분과 함께해서 네 여기 스튜디오가 굉장히 밝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로 각자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BBMI에서 일하고 있는 최은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BMI에서 한인 건강 프로그램 매니저로 있는 박세라입니다. 네, 우리 최 선생님께서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저는 환자들 의료 쪽을 봐드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이 BBMI라고 하면은 어떤 약자예요? BBMI는 영어로는 이제 Bergen Volunteer Medical Initiative인데요. 네. 저희가 한국말로 한다면 BBMI 의료봉사센터라고. 네. 얘기하시면 돼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저희 BBMI는 2009년에 시작된 비영리 기관인데요. 네. 지금 저희가 시작한 계기가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건강보험이 없으신 분들에게 네.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시작된 기관이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한 60명이 되는 의료진께서 약 1,500명이 되는 환자분들에게 네.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네네, 그렇군요. 2009년이면 이제 벌써 2019년 10년이 됐습니다. 네. 이제 10주년의 어떤 행사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셨어요? 사실 올해 9월에 저희가 그 네. 10주년 갤라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네.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네.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 자리도 충분히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한인 무보험자 대상으로 이제 건강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과, 정형외과, 심장학과, 피부과, 정신건강학과, 안과 등 네. 여러 의료분들이 계셔서 네. 그런 서비스를 환자분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 피검사나 소변 검사들을 통해서 네. 그리고 환자분들이
궁금한 점 그런 거를 통해서 네. 건강 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냥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거기에 다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럼요. 거예요. 네. 그럼 한국의 어떤 의료 서비스처럼 어떤 원스톱처럼 이렇게 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혹시 그런 서비스를 그렇죠. 계속 받을 수 원스톱이라고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네. 그 전문가들을 네. 그 닥터들을 그날 바로 다 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건 이제 아니지만 한 네, 한 같이 공간에서 보실 수가 예약을 있죠. 통해서 네. 그렇군요. 이게 거기에서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버겐 카운티의 이제 한인들, 이 저소득층의 어떤 실태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분들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네, 지금 저희가 그 한인 그 수가 지금 63,000명이 된다고 네.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 한 10%가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네. 하시거든요. 한인분들 중에.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저희가 그 정부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 신분과 관련된 질문도 안 하기 때문에 네. 신분 없으신 분들도 편하게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그곳에 찾아가서 면담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를 해가지고 그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네. 먼저 보시더라고요. 그럼 그게 이제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것들 기록에 혹시 남게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를 위해서 기록이 남긴 하지만 저희가 네. 그 기록을 다른 분과는 전혀 쉐어를 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서비스도 공공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냥 비영리 기관으로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라서 저희가 그런 기록은 따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는 않아요. 네, 그렇군요.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 어떤 정부와도.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건강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른 어떤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만약에 결과가 나왔으면 환자분들이 직접 오셔서 결과를 들으시면서 상담을 하시고요. 더 다른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럼 네. 버겐 카운티에 있는 종합병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병원들과 연관이 돼 있어서 그쪽에서 무료나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다른 테스트를 더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게 혹시 아까 뭐 60여 명의 의사분들이 계신다고 했지만 우리 한인 의사분들은 한 몇 분 정도 계세요? 저 있고 그렇군요. 네. 네. 아직 모집 중이에요. 아. 이 한인 건강 프로그램이 1월달에 시작돼서 네. 이제 저희가 많은 한국 의사들이 좀 저희 한인 커뮤니티를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더 좋은 말씀 2부에서 또 해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은 간호 전문가와 그리고 박세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화요일 저녁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